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소직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한 지난해 예산사용 결산 심사에서 춘천 레고랜드 문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앞두고 춘천 택시업계가 강원대 캠퍼스 안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말라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평창에 사는 80대가 올 들어 처음으로 살인 진드기에 물려 숨져 야외 활동 시 주의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오늘 대법원에서 군소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군소직이 곧바로 상실돼 횡성군은 내년 보궐선거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대법원 제3부는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 원과 추징금 65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뇌물수수의 대가가 없었다면은 한 군수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당시 횡성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실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직무 연관성을 인정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현금 450만 원과 골프 접대,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행사장에서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군수는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께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횡성군 지부는 군민의 선택이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가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횡성 공무원에게 수치를 주고 보궐선거 비용을 군에 떠안긴 한 군수를 먹칠과 먹튀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 만에 군수 공백 사태를 맞게 된 횡성군. 횡성군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15일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요즘 도의회는 지난해 강원도의 예산 사용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큰 쟁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글로벌 투자 통상국에 대한 심사에서는 춘천 레고랜드 문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태경 의원은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자체 평가가 너무 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공정에 대한 달성 성과를 100에서 130%로 평가했는데 도대체 어떤 도민이 이 수치를 인정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그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이게 성과 지표에서 100%가 나왔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영재 의원은 사업비 부족 문제를 꼼꼼히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사업비는 620억 원. 멀린이 시공사를 선정하면 600억 원을 줘야 해 남은 금액이 20억 원밖에 없는데 이 돈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냐고 따졌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저희 중도개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또 10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강원도에 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 태도를 보면 멀린사가 갑, 강원도가 을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당한 사업의 협조자로 인정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멀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글로벌 통상국장은 달성 성과는 지난해 기반 시설 공사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업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멀린이 새로운 시공사를 발표하면 땅이 팔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지만 토지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원 10명 중 3명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대부분 이미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다
집행부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도민들 바람과는 달리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해당 상임위원장은 다음 달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9월 회기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며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 택시업계가 강원대학교 캠퍼스 안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말라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앞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지역 택시기사들이 시청 앞에 모여 시내버스 청춘 노선 계획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청춘 노선은 시내버스가 강원대학교 캠퍼스 안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택시기사들은 가뜩이나 통학과 통근 버스로 손님이 줄었는데 시내 버스까지 캠퍼스 안을 운행하면 누가 택시를 타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커다란 자본과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 지역 택시가 소비해드는 것을 마냥 지켜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또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농촌 마을버스 도입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업계 이기주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시내버스 다니는 게 맞다 생각해요. 춘천시 조사 결과 택시 한 대가 강원대 인근에서 하루 평균 벌어들이는 수익은 5,000원 정도. 버스 운행으로 택시 승객이 줄어도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 농촌 지역 희망 택시가 확대되고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오는 9월부터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영월 술샘 박물관이 사업 추진 10년 만에 내일 공식 개관합니다. 모두 170억 원의 예산을 들인 국립박물관이 본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운영도 민간업체에 맡기게 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구부터 붉은 대나무를 형상화한 거대한 조형물이 관객을 압도합니다. 진짜 나무로 만든 목성으로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건축 현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재들이 다양한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체험형 복합 미술 공간으로 꾸며진 영월 Y파크가 사업 추진 10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설치 미술 작품과 미술관, 박물관,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이 합쳐진 복합 예술 공간입니다. 하지만 수리 샘솟는 마을 주천이라는 특색을 살려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월군이 2009년부터 술을 주제로 한 박물관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술샘 박물관 사업. 추진 과정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사업에만 70억 원이 더 투입됐습니다. 그 후로도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 결국 30억 원을 더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민간 업체에 운영을 맡기게 된 겁니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사업에 모두 1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수익이 나면 일부가 영월군에 기속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2년간의 운영비 6억 원도 영월군이 부담해야 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인근 상가와 주택 침하 민원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신고도 없이 모래를 불법으로 반출한 사건과 추가 의혹을 보도합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경찰서가 골재 채취업자 66살 조모 씨와 운송업자 52살 김모 씨를 골재 채취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신고도 없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모래 4,000세제곱미터를 레미콘 회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사장 모래는 골재 채취장에서 씻어 품질 검사서를 받아 납품해야 하는데 이걸 어긴 겁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주체는 다 빠지고 거기에 와서 조그맣게 이렇게 일하던 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그게 뭐 도와는 다 빠지고 우리만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
경찰은 터파기 업체와 골재 업체 간 부산물 처리 계약이 체결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골재 채취 신고 이후 모래 반출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아파트 시공업체가 주민에게 보낸 내용 증명을 살펴봤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모래는 13만 세제곱미터라고 밝혔지만 골재 업체는 강릉시에 10만 세제곱미터를 선별하겠다고 신고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없어서 볼 정도로 동해안으로 해서 160원 부산은 18만 원이니까 이게 한 대가 17이 되거든요. 1,588짜리. 18만도 더 팠어요. 얘기하는 거 보면 알지. 또 아들이 계속 떠들었거든. 아, 그래요? 여기 20만 더 넘어. 시공업체는 협력업체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일반 토사 3만 세제곱미터를 포함해 모두 13만 세제곱미터가 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의 모래 반출 논란과 수사 축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을 받은 80대가 숨졌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평창군 미탄면에 사는 80대 여성이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은 뒤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증세가 악화돼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집 근처 텃밭에서 작업을 하다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SFTS 감염 환자는 모두 4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양수발전소 후보지가 내일 발표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신청한 홍천군을 비롯해 경북 봉화, 경기 포천, 충북 영동 4군데를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해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양수발전소 후보지가 되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5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 472억 원에 달해 전국 자치단체 4곳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일자로 단행될 직위 승진 예고 인원을 확정했습니다. 승진 예고 인원은 국장 3명을 비롯해 과장급 9명, 담당급 22명, 6급 24명, 7급 31명 등입니다. 강원도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국과장을 대상으로 다면 평가를 실시한 뒤 오는 18일 인사심의회와 인사위원회를 진행합니다. 국장급 승진자는 2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과장 20여 명이 대상이며 행정직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후 국과장급은 오는 24일, 담당급 이하는 28일 발령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5월 현재 강원도 내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가량 증가한 가운데 자영업자 등 이른바 비임금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도내 취업자는 8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인 2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자영업자가 12,000명으로 5.7% 증가한 것을 비롯해 무급 가족 종사가 12%인 7,000명 늘어나는 등 기업체 취업보다 자영업 참가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9 지구촌 사랑나눔 순회 캠페인이 오늘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와 우간다의 사랑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학생과 시민들이 성금 모금에 참여해 지구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춘천 MBC와 월드비전 강원지부, 강원도민일보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올해 5억 원의 성금을 모아 도내 저소득층 어린이와 우간다의 학교 건축과 급식 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춘천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 한 아이가 아동학대로 판정된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춘천시는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4명의 어린이 가운데 1명이 강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판정이 내려졌다며 나머지 3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에 녹화된 CCTV를 모두 확보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해당 보육교사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생활과 영농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춘천시는 30명으로 구성된 생활권 환경지킴이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양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춘천시는 비서철에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환경 정화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